1970년대부터 세계 여러 국가는 임금과 소득 불평등이 격화되었다. 연구자들은 주된 원인을 기술 변화와 세계화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로 인한 불평등의 정도는 나라마다 달랐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는 빈부 격차가 심했던 반면 독일, 스웨덴, 일본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덜했다. 이것은 기술 변화나 세계화처럼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온다 해도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구 변화의 결과도 그럴 것이다. 실제로 14세기 흑사병은 유럽 인구 3분의 1을 감소시켰지만 그 사회경제적 결과는 지역별로 달랐다. 서유럽은 봉건제 폐지로 근대국가가 형성되어 부흥과 팽창의 시대를 열었다. 반면 동유럽은 오히려 봉건제가 강화되었고 농노제가 19세기까지 유지되면서 유럽의 변방으로 전락했다. 21세기 한국으로 밀려오는 인구 변화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바뀌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잠재 역량을 효과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제도로 극대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타협도 이뤄내야 한다. 이는 결국 정부와 정치인의 몫이다. 인구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람을 보는 사회다. 나이나 성별, 외모 등의 겉모습보다 역량, 성과, 경력, 잠재력 등으로 평가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특성으로 제시한 자율성과 유연성, 낮은 스트레스와 신체적, 인지적 난이도, 재택근무 가능성 등의 충족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셋째, 기회를 주는 사회다. 대학이나 취업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도 거듭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다. 인구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다. 그러나 높은 이동성은 사회적 위험도 높인다. 실직의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갖추어야 한다. 인구 규모와 구조의 장기적 변화는 앞으로의 출생아 수와 외국인 순 유입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닥치면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의 분석도 더 정밀하고 치밀해져야 한다. 미래 사회의 모습을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부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 자료,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 등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 등이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을 저출산 완화 정책과 인구 변화 대응 정책으로 나눈다. 이 책은 주로 인구 변화 대응 정책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저출산 완화 정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두 가지 정책이 전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지만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와 태도는 부정적이며 일각에서는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의 주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실을 볼 때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출산율이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 보육비 지원, 2일 가정 양립 지원 같은 정책의 효과는 결혼한 부부의 자녀 결정으로 나타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는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인구 문제의 핵심은 출생아 수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에 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반전시키지 못해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인구 변화의 충격을 낮추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향후 출생아 수 변화에 따라 50년 후의 노동 투입은 현재의 47%가 될 수도 있고 66%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구 문제는 여러 면에서 금융, 안보, 감염병 등 다른 국가적 위기와 상반되는 특성이 있다. 첫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정책의 효과 역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둘째, 다수 국민에게는 당장의 절실한 문제가 아니다. 셋째,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사람마다 다르다. 인구가 줄면 오히려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다. 넷째, 인구 문제는 다양한 분야와 정부 기관에 걸쳐있는 업무 영역이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인구 변화는 더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변화 대응은 마라톤에 가깝다. 수십 년 후를 내다보며 씨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 일이다.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부하고 상충하는 이해를 조율하며 고통과 비용을 감내하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다. 더구나 그렇게 애쓴 사람이 결실을 보고 공로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